안녕하세요. 무세금 10분 특강의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계산 방법, 신청 기한, 신청 방법,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반기별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거주자에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가구가 어떠한 가구에 해당하는지 가구 요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 그렇지 않다면 호벌이 가구에 해당하고요. 배우자가 없다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호벌이 가구, 없다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부모가 있다면 호벌이 가구, 없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때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고요. 부양자녀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고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의미하고요.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부모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우리 가구의 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요건이 필요한데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다음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라고 한다면 직전 연도 기준을 말하고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 배당,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수입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퇴직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고요. 아까 사업소득에서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항목별로 업종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런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1세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재산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우선 1세대 가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세대 가구원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소,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면 1세대 가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형제 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이 아니고요.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합계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재산의 합계액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재산 종류는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자동차를 먼저 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자동차도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금을 보시면 주택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간주전세금이란 임차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낮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때 실제 전세금을 입증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를 하고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파생 결합 상품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해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까지 내가 만족을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독가구 보시면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 우리가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의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260만원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 호벌이 가구는 26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액 등은 부부가 합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이라면 총 급여액의 800분의 300을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은 300만원으로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은 300만원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으로 보고 있고요.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은 3만원으로 되어 있어 최소 15,000원 이상으로 계산된다면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감액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이라면 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적용하고요. 기한 후 신청이라면 장려금의 10%를 차감한 즉 90%만큼을 근로장려금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기한 후 신청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국세 체납에 충당한 후에 근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고요. 이렇게 신청을 했다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신청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즉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을 한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6월 1일날 우리가 신청을 했다면 10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ARS 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서면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고요. 만약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ARS 전화 확인, 인터넷 확인, 전화 확인을 통해서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한 다음 개별 인증번호가 있다면 위에 ARS 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서면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개별 인증번호라는 것은 근로장려금을 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근로장려금의 개별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ALS 전화 확인이나 인터넷 확인이나 전화 확인을 통해서 나의 근로장려금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별 인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자의 반기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 보시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 보시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근로소득자의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단독 가구는 2천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정 근로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상용 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총급여에서 근무월수를 나누고 근무월수 플러스 6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 근로소득을 구하고요. 일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총급여에 곱하기 2를 한 금액을 추정 근로소득으로 구합니다. 하반기는 상반기 총급여액 등에서 하반기 총급여액을 더한 금액을 추정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재산 요건 보시면 1세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으로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반기별 신청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시기, 지급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고요. 지급 시기는 2019년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이때 지급액은 추정 근로소득의 35%를 지급을 하고요.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고 지급 시기는 2020년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이때 지급액은 추정 근로소득의 35%를 곱한 금액만큼이 지급이 됩니다. 이때 정산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